그런 경우가 기각이 되죠. 이 각하라는 말은 제가 어떤 그 소송이나 아니면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다 했는데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뭐 당사자 적합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요건에서 법률적 법이익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심판할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판을 하지 않고 각하시켜 버린다 그러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행정법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겁니다. 사정 판결, 사정 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장하는 바를, 내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바를 인용함이 옳으나 공익과 생각했을 때 현저히 이 공익을 나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이 공익에 현저한 위해가 가한다. 그랬을 경우 너는 억울하나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뒤집지는 못하겠다라고 판결을 내려주면서 나의 억울한 사정이 이만저만하니 어떤 식으로 구제를 받아라 라고 재판부에서 그 판단을 하는 것을 사정 재결, 사정 판결이라고 합니다. 자, 사정 재결, 사정 판결, 무효인 행정행위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무효인 것은 애초부터 외형상 무효이기 때문에 중대 명백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과거 효과까지도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결 문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 논란이 된다라고 되는데 이 성결 문제란 뭐냐? 이 민사법원 같은 데서 민사법원에서는 행정심판을 하지 않죠. 행정을. 근데 이 민사법원에서 어떤 분쟁이 있어서 심판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심판 중간에 행정처분 어떤 처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결적으로 먼저 해결이 돼야 이 심판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나라는 이 성결 문제로서 민사법원에서 그 법원에서 바로 이 행정행위의 경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수설이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그리고 이 하자에서도 하자 관계에서 중요한 그 두 개 파트가 나오죠. 하자의 승계와 하자의 치유와 전환 이 파트입니다. 자, 잘 보시면 됩니다. 하자의 승계는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음이 다수설입니다. 자, 행정행위가 예컨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의 행정행위다. 근데 이게 하나의 행정행위인데 이게 파트별로 이렇게 시작부터 해서 한 파트, 두 파트, 세 파트가 합쳐서 하나의 행정행위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별개의 법률효과, 요거 따로 이렇게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려면은 이게 요것만으로 효과가 아니라 전체가 해서 효과가 하나가 또 이렇게 다 발생이 돼야 4개가 다 해야 효과가 같이 발생되는 것들이 하자 승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자의 치유와 전환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만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란 말 그대로 그 작은 위법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죠. 근데 그런 경우 나중에 사후 보완이라든가 추후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법령을 개정시켰다든가 어떤 다른 것들에 의해서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만 인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나오죠.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당연히 중대 명백설입니다. 여기 칠판 한번 보시면 오늘날의 통설로 행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이고 그에 이르지 않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효인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률 자체가 폐지가 돼서 없는 법률인데 그 법률을 근거로 어떤 행정 처분했다. 그건 이제 외형상 명백한 겁니다. 아니면 그 행정 처분을 하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청에서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행정 처분하는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자, 하자의 중대성은 능력 규정이라고 해서 무효 그리고 명령 규정이고 그다음 취소가 됩니다. 하자의 명백성은 통상 인식 능력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그 하자가 명백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무효와 취소의 구분하는 기준은 뭐 기본적으로 뭐 논리적 견해에서 켈젠이라는 분이 뭐 순수 법학파인데 뭐 행정법규 요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결하면 무효라고 한다는 견해, 그래서 무효만 인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론적 견해에서 보면은
법규를 능력 규정과 명령 규정, 강행 규정과 비강행 규정으로 나누어 전자 위반은 무효, 후자 위반은 취소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음 목적론적 견해로 보면 법률 요건 이외의 여러 사정, 특히 전체로서의 행정제도의 목적, 취지에 비추어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려는 견해를 나눈 거죠. 네 번째 기능론적 견해는 행정쟁송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가 통상의 행정쟁송에 의해 다투어져야 할 것이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행정쟁송 절차가 거칠 필요 없이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이면 무효인 행정행위라는 견해라는 것이죠. 보통 이 정도로만 나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중대명백설이죠. 이것이 지금의 통설이죠. 거의 중대명백설이. 오늘날의 통설로 행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고 그에 이르지 않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오늘날의 통설이고 지금 현재는 이게 사실상 기준입니다. 뭐 하자의 중대성에서 쭉 나오죠. 이거 아까 읽어드렸던 부분이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판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판례는 1991년 10월 22일 9.1-26690 판례 보시면 행정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하면 물론 이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특히 외형상입니다. 외형상으로 명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객관적으로 외형상 명백하려면 법이 없거나 아니면 법을 완전히 잘못 해석했거나 법리 오해가 있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갑에게 자신이 대출금 채권을 변제하지 않자 이에 기해 압류 신청을 법원에 하였는데 그보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42조 그 국세 납부기한 1년 내의 체납세에 대한 국가의 권리는 담보권에 우선한다는 규정에 의해 국가가 갑의 재산에 압류를 단행하였다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국가의 위 압류 조치는 국세기본법상 동규정이 위헌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동회사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가? 자, 이것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판례가 부인 후 9463이라는 판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정에 행정처분이 근거가 되는 당의 법률이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이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이와는 달리 위헌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일반적 당연 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 신용보증기금이라는 회사가 갑에게 그 압류를 가해야 되는데 그 전에 국세기본법상에서 뭐 1년 내 체납에 대해서는 뭐 우선한다라는 규정, 이 규정이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네가 더 먼저 가압류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중대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완전히 없는 법리라든가 이 정도면 외형상 아예 없는 법리라든가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 법률이 아직은 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중대 명백해서 무효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행정행위 무효 원인과 취소 원인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주체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보시면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은 행정기관의 행위. 예컨대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어디 교통 구청 민원 구청가라든가 구청의 무슨 하수도가라든가 아니면 생활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얘기하면 정당한 권한. 두 번째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 본인이 예전에 알고 지냈던 공무원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도 공무원인지 알고 그 사람한테 허가 신청을 한다든가. 근데 그 사람이 또 그냥 허가 신청을 해줬다. 근데 알고 보니 공무원은 아니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 대리권이라는 건
그 현재 만약에 그 건설 허가를 내는데 건설 그과 공무원이 현재 그 공석이거나 아니면 벌석이거나 뭐 유보 중이거나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리자를 지정을 합니다. 업무 대리. 근데 그 대리권이 없는 자가 그냥 쓱 지나가다가 보니까 계속 민원 전화가 오길래 다른 공무원이 전화를 받아갖고 알았다 그러고 그냥 도장을 찍어줬다.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합의제 행정기관 행위는 무효이다. 그리고 네 번째, 타 기관과의 필요적 협력을 결한 행위. 이것은 절차적 하자라 그래서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행정기관 이외의 행위. 얘기는 법령에 의해 숙권된 사안적, 대인적, 지역적 권한을 벗어난 행위는 무효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기관의 의사의 결함이란 의사 무능력 행위, 뭐 예를 들어서 심신 상실 중이잖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한 행위 같은 것들은 무효라는 것이죠. 뭐 강박 이런 것들, 오류 이런 것들이 무효입니다. 의사결정의 하자는 첫 번째 착오는 일반적으로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 강박, 증례 등은 취소가 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착오와 이 사기, 강박, 증례 이런 것들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착오, 단순 착오 정도로는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행위 무능력자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될 수 있으므로 유효죠. 미성년자도 공무원이 뭐 특별하게 해서 됩니다. 그래서 유효입니다. 그러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이명 결격자이므로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행정행위 내용상의 내용상 이제 좀 전까지는 주체로 나눠봤고 내용상으로 살펴보면 내용상 무효인 원인과 취소인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불능행위입니다. 이건 원시적 불능입니다. 그래서 아예 무효입니다. 첫 번째가 사실상 불능 그리고 법률상 불능으로 나누는데 사실상 불능은 법률상으로는 가능하나 사회 통념상 실현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기 북한 어디에다가 백화점을 짓겠다. 지금 현재 불가능하죠. 법률상 불능은 법률 구성상 실현 불가능한 불가능인 행위들을 얘기하죠.